얼마나 멋있습니까? 관광버스 92대와 온라인 관광버스 920대는 다르죠. 뭔가 젊은 정치인을 뭔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세를 규합하는 모습. 또 이것이 양수겸장의 저는 테크닉일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신당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10만 명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4만 명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역별로 지금 인원이 나와 있었어요. 지역별 숫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연령층별로의 그런 가입 수를 한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별이요? 네.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변화와 혁신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큰 교집합 역할을 해주시는 데 감사 또 기대를 하고요. 하태경 의원의 자유와는 다르게 저는 요즘 다른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마음대로 떠들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때로는 공기처럼 어떨 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막혔을 때는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사주십시오. 하태경 의원이 이제 가야 될 길, 지금까지 했던 도전보다 더 어려운 도전에 나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잣돈도 조금 필요할 겁니다. 최대한 많이 보태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관광버스 920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관광버스가 아니라 또 온라인 관광버스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보이는데. 자, 이거에 앞서서요. 영상 하나 바로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표 나오거든요. 저 장소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있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출판 기념회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표가 축사를 하는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요. 자,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사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출판 기념회에는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해서 축사를 할 거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졌었어요. 근데 오늘 이뇨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는 안 왔거든요. 이게 못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게 뭐 사실상 그 위치에서 갈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조치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당대표라는 직책은 이게 뭐 하태경 의원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나에 따라서 다른 당내 경쟁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나 혹시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꼭 공천을 줄 것이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뭔가 좀 밀어주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 자리에 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하태경 의원 지역구가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른 출마 의지가 있는 그런 후보께서 뭐 김기현 대표나 뭐 당 지도부에 이런 어려움을 좀 전달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약간 항의 쪽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뭐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출판 기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당 대표나 당 사역 그런 분들이 참석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행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은 좀 와주세요. 이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까지만 해도 기자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기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하태경 의원도 그래도 중진 의원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원장 당대표가 참석을 안 하고 전직 대표만 참석하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깝구나. 이것만 다시 한번 각인을 한 셈인가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자, 요 얘기 뭐 아까 영상에 관련된 거 좀 전해드렸고요. 주제 있잖아요. 온라인 버스 920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은 예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신당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니까 기성 정치인 중에 특히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은 그 5,000명 모으기 힘들다. 그건 하고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그걸 방송에서 떠들고 있길래 제가 그런가? 그러면 제가 그냥 구글 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SNS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지금까지 한 34,000명 가까이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거주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힘을 간과하면 안 된다. 뜸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보통 총선 때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 지역구 후보에 대한 거는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발례로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일찍 움직이셨지만은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진심입니까? 좀 이상한데요. 왜 진척도 안 되고 자꾸 뭔가 다른 소리를 하죠. 이런 비판이 좀 나왔는데 그런 걸 의식했을까요?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 확보 이걸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스스로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얘기도 꺼내놨어요. 과거에도 명부 다 작성해봤다.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명 정도 모으는 걸 목표라고 지금 삼고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관광버스 920대 구축하는 순간까지 가보겠다. 돈 안 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 만들어보겠다. 이런 뭐 목표까지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최혁진 변호사? 네네.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에 가입한 지지자 한 10만 명이 목표라 그랬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뭐 일각에서 뭐 중복되는 거야, 중복 신청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 그걸 떠나가지고 저런 연락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아, 연락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네, 저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망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연락망이 뭐 온라인 버스라고 하는 그게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뭐냐면 저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신당을 잘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신당에서 과연 몇 석이나 차지할 수 있겠는가.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본인이 호언장담하는 대로 20석을 얻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것인가.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병민 최고 같은 경우에는 0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지켜볼 만한 일이겠다.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켜볼 만한데 뭐 잘 되겠어 뭐 이러고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기랑 교수님, 온라인 관광버스 920대 이 표를 굳이 쓴 게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그 지역구 지지자들 버스 얘기가 뭐 90여 대, 뭐 4천여 명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걸 의식한 걸까요? 의식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관광버스 92대와 온라인 관광버스 920대는 다르죠. 뭔가 젊은 정치인을 뭔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세를 규합하는 모습. 또 이것이 양수겸장의 저는 테크닉일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신당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10만 명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 발기인 200명과 또 전국 시도당 5개 이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도상 훈련의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모은 그 지지자들을 그런 거 관련돼서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잘 기획해서 지금 신당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름의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의 한 수단으로 지금 나름대로 온라인 관광
뭐 온라인 당원 수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진짜 신당으로 가는 행보냐, 예. 아니면 몸값을 최대한 키워서 12월 말쯤에 어느 정도 유턴하더라도 예. 나름대로 자기의 세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좀 탄력을 받으려면 예.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 12월 27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당의 비전, 예. 신당의 정체성은 과연 뭐냐. 뭐 이를테면 새로운 정당, 새로운 뭐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예. 아니면 보수 기반의 신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뭐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내거는 신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그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 그저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 중량감 또는 뭐 몸값을 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그 신당의 정체성은 뭘로 보십니까 지금? 정체성이랄 것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좀 전에 정체성이 할 것도. 네, 방금 정기란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몸값 올리기용 이런 선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상민 의원도 예. 과거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준석 대표가 끌고 가는 대로 여론전은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라든지 예. 본인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거론했었는데 예. 이것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기현 당대표를 지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우위를 택하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몸값이 뛰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상민 의원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 이준석 대표의 몸값이 뛰고 있는 것들이 확연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관광버스 920대라는 이야기조차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실체는 없지만 몸값 띄우기에는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신당에 관심을 보여줬던 사람들조차 한 발 빼는 이런 모습도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체성 딱 질문 드렸더니 뭔지 모르겠다. 근데 몸값 높이는 것만큼은 보인다. 지금 이 분석이신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최근에 이준석 대표 어떤 신당과 관련된 이쪽으로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이 오늘 내놓은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그래도 가급적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실체가 뭐 없잖아요. 그냥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다는 것 뿐이지. 뭐 3만 명을 뭐 3만 5천 준비인을 명을? 모았다 그러는데 정당이라는 게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느 방향으로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혼자만으로는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 잔류가 더 많지 않을까. 이상민 의원이 저 정도 얘기를 꺼내놓으시면 이거 뭐 같이 가는 거 그런 거 없다라고 이건 뭐 읽히는데 정기환 교수님 마침 내일이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나요. 대전에서 이제 강연을 이상민 의원이 혁신위 관련해서 강연을 하게 돼 있는데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꺼내놓을까요 거기서? 저는 잘 이상민 의원이 할 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할 말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상민 의원이 그 민주당 내에 무슨 혁신파 의원입니까? 거기도 가입을 안 했죠 지금. 거기에도 가입 안 하고 있을 뿐더러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의 혁신과 우리 한국 정치의 뭐 어떤 쇄신, 혁신을 상징하는 의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단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국회의원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 관계자를 만나서 또는 뭐 강의를 한다? 저는 그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자칫 국민들에게 비치기에는 이상민 의원은 당내 그 개혁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의원들 모임에는 불참하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위 관계자를 만나고 뭐 강연을 한다? 이것은 왠지 이상민 의원이 신당보다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쪽으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쪽 당 쪽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신당은 왠지 지금은 가까이에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있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 이상민 의원은 잠시 이것을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정체성에 지금 딜레마가 오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상민 의원의 어떤 그 강연 또는 어떤 면담 적절치 않은 행보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상황이 묘하게 된 거거든요. 신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와 만나서 강연을 하는 이 과정. 이게 뭘까? 이겁니다, 지금요. 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성석 전 행정관. 이준석 신당이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생기면 국민의힘은 그 생기는 걸 걱정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걱정하는 게 더 크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신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500표에서 1000표 가량의 그 차이만 나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4만 명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역별로 지금 인원이 나와 있었어요. 지역별 숫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연령층별로의 그런 이 가입 수를 한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별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대층은 분명히 20, 30, 그렇죠. 40대가 2030이라고 통상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30이 과연 신당에 있어서 내년에 적극적인 투표층이 될까? 저는 그거를 지금 꼬집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40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적극적인 투표층에 비해 20, 30대는 그거에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럼 지금 저 숫자에는 주로 2030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럴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거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연령층대별로 이거를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신당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미래를 본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공개해줘서 이런 거를 좀 앞으로 방송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온라인 지지자 이 연락망 구축할 때 뭐 기입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는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나이를 적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역은 보니까 지역을 적는 거는 나왔죠. 그리고 연락망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나이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 성별, 거주 지자체, 연락처 이렇게 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나이가 빠진 걸까요? 이거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 정도로만 모으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이동석 전 행정관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 그러나 특정 세대가 몰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했습니다.